안녕하세요, 리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한 8년, 9년 가까이 가르치면서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들의 공통된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차분하다는 거예요. 차분하다는 말은 꼼꼼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는 그 성격과 상관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보이는 태도에서 그 차이가 보이거든요. 성격이 활발해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차분해지는 아이가 있는 반면 조용한 성격의 아이라도 그림을 그릴 때는 차분하지 않은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격과 상관없이 그림을 그릴 때 그 아이의 태도를 보면 그 아이의 집중력을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도 역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순간적인 몰입도가 있는 아이들은 집중력이 있어서 본인이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확실히 잘 관찰하고 그것을 잘 표현해요. 집중력은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와 정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유치원생이어도 90분 이상을 진짜 진득하니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아이가 있는 반면 중학생이어도 30분을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정말 그림도 공부와 마찬가지로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이 잘 그립니다. 두 번째는 관찰력인데요. 여기서 두 번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의 특징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잘 관찰한다는 것이에요. 잘 관찰해야 잘 그릴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표현력은 그 사람의 창의력과는 솔직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만큼 많은 표현을 해보았고 그것을 연습했냐에 따라 표현력은 더 깊이 있고 정확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잘 관찰하지 못하면 잘 그릴 수 없어요. 잘 봐야 그 특징을 잡아낼 수 있고 잘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 중에 자신의 붓과 연필에 시선을 두는 시간보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보는 시선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 이게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너의 스케치북에 그려지는 선에 눈을 두는 시간보다 너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보는 시간에 한 70% 이상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림을 잘 그리려면 끝까지 그려봐야 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그려야 한다는 거는 단순히 그림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완성이 어느 정도가 완성이냐, 이거 사실 그림을 시작한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 정도면 완성한 것 같은데 자꾸 선생님이 더 하라고 해요. 그거는 그만큼 그 대상을 관찰하는 눈이 더 넓어져야 되거든요. 실력을 늘리려면 그 그림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완성시켜 봐야 돼요. 중간에 그림을 망친 것 같다고 포기하는 아이들은 절대 그림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혹은 혼자 만족하고 완성했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끈기 있고 꼼꼼하지 않다면 그림 실력이 늘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끈기와 꼼꼼함은 완벽함과는 절대 다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아이들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없고 심지어는 그림을 그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림과 영영 작별 인사도 할 수 있어요. 그림은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완성도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성도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단순히 완성하는 것, 끝까지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정말 면밀히 관찰하고 좀 더 폭넓게 밀도 있게 완성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형태의 정확성 또는 색채 표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그림이 밀도 있게 표현되고 단단하냐가 중요합니다. 어려운 표현일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예를 들어서 와인병을 그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직 저학년인 아이들은 절대 형태를 정확히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투시나 형태를 표현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완벽함을 추구하는 아이는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똑같이 그리려고만 해요.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그리면 그릴수록 그거를 완벽하게 따라 그리지 못하는 아이는 결국 자신은 그것을 절대 따라 그릴 수 없다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완성도를 추구하는 아이는 형태가 조금 틀어져도 와인병에 붙어있는 라벨의 디자인을 완벽하게 따라할 수 없어도 그 색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어도 일단 그려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해요. 결국 끈기 있게 자신의 눈이 보이는 대로 자신이 표현해낼 수 있는 만큼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끈기 있게 그림을 끝까지 완성시키고 나면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다음에는 더 많은 표현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친구의 성향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의 특징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즐긴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그림을 끝까지 그리는 아이와 중도에 포기하는 아이의 특징 중 하나가 더 있다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즐기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입니다. 즐기느냐, 즐기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도 생기게 되죠. 그냥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즐기는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그림을 그립니다.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즐거워하는 게 눈에 보여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즐기지 못하면 당연히 지속할 수 없게 되고, 지속할 수 없다면 당연히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연습을 할 수도 없겠죠.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의 특징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림을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만족하고 성장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산을 오르는 행위만 집중한다면 힘들겠죠. 하지만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바람도 느끼면서 산 정상에 오른다면 어느새 멋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거예요. 그림이야말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못 그리는지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내가 얼마나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즐기고 있느냐,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행복해하는 사람이 진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오늘 행복한 그림 그리기 하세요.